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1일 월요일 저녁 9시 58분입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했습니다. 상승한 지수도 있고 하락한 지수도 있고 그런데요.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그 어느 쪽으로도 강한 힘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생각해 봐야 될 거는 한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강한 힘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건 일단은 기존 추세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죠? 미국 증시 나스닥 S&P 기준으로 해서 지금 신고가 랠리 중인데 신고가 랠리 중에 이렇게 하루 정도 뭐 특별히 위나 아래로 어떤 강한 힘이 안 보였죠, 그죠? 그렇다면 그냥 계속 가던 방향으로 일단 가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다만 속도가 좀 둔화가 됐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증시 S&P 나스닥은 신고가 랠리 중인데 하루 정도 저렇게 조금 혼조했다라고 해서 안 좋게 볼 필요 없다. 좋게 보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측면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 변동성 측면에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동성이 이제 신고가 랠리 중에 한동안 이제 지난주에 단기 고점을 못 넘다가 탁 넘어서면서 약간 움직임이 좀 급격해지면서 변동성이 좀 올라가려는 듯 했는데 사실 이 변동성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 그렇게 상승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난 금요일에 위쪽으로도 아래쪽으로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시장이 뭐 조금 올랐다 출발해서 뭐 조금 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마감이 어떻게 됐냐 전일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뭐 조금 오르거나 조금 내리거나 거의 제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변동성은 없어진 거죠. 변동성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변동성이 떨어진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변동성이 떨어진다라는 거는 사실 시장의 어떤 상승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지난 금요일 날에 마감이 조금 혼조했을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일단 이거는 좋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특별한 이슈는 잘 없긴 한데요. 지금 미국 증시는 아무런 이슈 없이도 그냥 잘 올라가고 있긴 한데 뭐 그래도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일들과 이번 주에 어떤 일들이 있나 좀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요. 일단 지난 금요일에 뭐 또다시 뭐 트럼프의 관세와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 8월 초까지는 일단 관세는 다 선반영된 거라고 보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었습니다.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이 조금 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지난 금요일에 그 월러 이상가 연준 월러 이상가가 7월 금리 인하를 지지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 높아졌어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진 거는 금융시장의 호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물론 주식시장이 의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장기 금리가 자꾸 찔끔찔끔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 지난주엔 그러지 않았지만 달러가 계속해서 좀 약한 추세를 이렇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이 올라가고 있는 장기 금리를 조금 좀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어서 이런 거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리고 달러가 조금 더 약해지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겠죠. 달러가 약해지는데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강해진다라면요. 이런 것들 좀 이제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이슈들 시장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진 않았을 수 있지만 뭐 알고만 넘어가면 좋은 이슈들 말씀을 좀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 뭐 지난주 이번 주 이어서 이제 지난주에도 물론 진행이 되긴 했는데 이번 주에 예정 중인 이벤트들 좀 몇 가지 좀 살펴보자면은 기업 실적 발표입니다. 그죠? 기업 실적 발표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물론 뭐 조금 이 반응이 안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일단은 뭐 반응이 일단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그 물론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한 건 아니지만 뭐 H20 반도체 뭐 수출을 한다라는 이야기로 시장이 좀 좋았었고 뭐 물론 이건 실적은 아닙니다만은 하여튼 그 여러 가지 기업들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됐고 TSMC가 실적 발표 후에 4% 급등하는 뭐 그런 일들이 있었죠.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그 주식시장에 관심이 있는 건 이 부분일 수 있습니다. 뭐 금리 인하니 뭐니 이런 거는 사실 주식시장 지금 별로 관심 없고 하여튼 지난주에 이런 실적이 발표됐고 이번 주에 테슬라, 구글 이런 IT 빅테크 기업들이 좀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조금 시장에 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지난주에는 엔비디아의 이 칩 수출 소식과 TSMC 이런 것들이 좀
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다. 얘네 덕분에 이 나스닥이 신고가 랠리를 재차 다시 재시동을 걸 수 있었다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하여튼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이번 주에도 이어질 거다. 이번 주에는 테슬라나 구글 실적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말씀드렸다시피 S&P 나스닥은 이미 워낙 강하게 그냥 지 혼자 가만히 놔둬도 올라가는 상황이라 실적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좋으니까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드린 겁니다. 하여튼 이번 주에는 특별한 건 없고 기업 실적들 좀 주목을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려봤습니다. 경제지표 발표는 특별한 거 없고요. 화요일날 밤에 파월의장 연설만 좀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월의장 연설 중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죠, 그죠? 이 수요일날 미국 증시 마감하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따지면 목요일날 아침에, 한국 증시 개장하기 전에 목요일날 아침에 구글과 테슬라 실적이 발표된다. 좀 중요하죠, 그죠? 목요일날 아침.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하여튼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상승이 좀 둔화됐긴 했는데 건전하게 봐야 된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잘 올라가고 있다. 나스닥은 상승의 목표치가 그렇게 많이 남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상승의 목표치 남아있고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다. S&P 지수도 그렇습니다. S&P 지수도 찔끔찔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히 위험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동성 이야기 제가 여기 처음에서 드렸었죠, 그죠? 2번 변동성 이야기 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변동성이 지난 금요일 날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요, 그죠? 쌍바닥을 이렇게 지난주에 걸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시장이 급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어떤 그런 변동성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런 이 우려가 있었었는데, 그것이 지난 금요일 날에 여기 쌍바닥 지지력을 많이 훼손시켰죠, 그죠? 많이 훼손을 시켰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 주는, 오늘 밤은 뭘 봐야 되냐면은 지난번 말씀드렸던 이 자리, 그죠? 여기를 이제 오늘 밤 붕괴시킬지 말지 보시면 되고, 근데 붕괴될 것 같긴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 또 아래쪽으로 하락에 대한 목표치가, 변동성이 하락할 수 있는 이 목표치가 열리면서, 목표치 어디까지 열리죠? 여기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죠? 여기가 이제 전저점이 또 되는 거죠. 이 자리까지 또 하락의 목표치가 열리면서 지금 여기가 붕괴되면은 또 시장이 많이 안정될 수 있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또다시 시장이 완전히 많이 안정된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좀 시장이 굉장히 좋긴 한데요. 이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 금융시장의 가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다고요. 가을, 그죠? 지금 한여름은 아닙니다. 물론 지금 한국의 날씨는 한여름이지만은 이 금융시장은 이미 이제 이미 오랫동안 랠리를 좀 펼쳤고, 정말 덥고 뜨거운 어떤 그런 여름의 모습보다는 이제 좀 가을로 좀 접어드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을. 요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시장의 움직임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긴 올라가더라도 그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점들 때문에 가을이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죠? 주도주가 정말 건전한 주도주가 신나게 힘이 있어서 치고 오르는 게 여름이라고 한다면은, 가을은 이제 주도주의 힘이 좀 빠지고 그동안에 못 나갔던 친구들이 슬슬 올라간다든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떤 좀 변화가 나타나는 게 가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약간 건전성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을의 모습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어떤 가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은 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과 미국의 가을의 양상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해요. 한국 같은 경우는 가을이 물론 가을이라 표현을 드리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번엔 남들보다 좀 빨리 움직였거든요, 그죠? 이 미국은 빌빌빌빌빌빌 하다가 이제서야 좀 움직이고 있는 거고,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미 올라가고 있었죠, 그죠? 한국은 이번에 이상하게 강했었죠, 한국은요. 물론 지금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뭐 움직이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이 약간 좀 다른 것 같긴 한데, 한국은 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이미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주도주들이 조금 힘이 빠져갖고 이제는 좀 어떤 역배열 종목들, 기존에 좀 소외되던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게 요즘 상황입니다. 한국은요. 그렇기 때문에 주도주들은 힘이 살짝 빠졌고, 그죠? 그런 상황이라서 시장이 여전히 뜨끈뜨끈하게 올라는 가고 있으나 이 주도주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못난 친구들이 좀 이제 어떤 못난 친구들이 서운함을 떨치는 측면에서 움직이는 그런 순환매, 그런 게 돌고 있어서 건전성은 조금 떨어지지 않았냐. 그런 의미에서 주도주가 힘차게 올라가는 여름의 모습과는 약간 다른 지금의 가을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든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모습일 수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나스닥, 그리고 엔비디아, 뭐 AI, 뭐 빅테크, 반도체 뭐 이러면서 여전히 얘네가 움직이고 있는데, 얘네가 뭐 비싸다는 뭐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얘네만 올라가고 있고요. 그전에는 미국 증시도 이 그전에 미국 증시도 엔비디아도 오르고 러셀 지수도, 그러니까 뭐 중소형주도 오르고, 뭐 그러니까 뭐 금리에 민감한 뭐 그런 친구들도 오르고 이랬었단 말이죠. 미국도요. 골고루 올라서는데, 하여튼 미국은 최근에 막 올라가기 시작하긴 하는데, 본격적으로 움직이긴 하는데, 미국은 요즘에 이제 눈에 띄는 게 뭐 엔비디아, 나스닥, 뭐 AI 이런 것들, 기존에 잘 나가던 친구로 쏠림들이 좀 나타난다는 것, 예, 이게 좀 예전과 좀 달라진 점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과 약간 양상이 좀 다르지 않냐. 한국은 이제 약간 순환매가 돌면서 못 나갔던 친구들의 좀 주목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은 잘 나가는 친구로 쏠림이 더 나타나는 모습이고, 하여튼 어쨌든 약간 차이는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런 현상을 두고 보면서 이 가을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은 뜨겁다는 거예요. 그죠? 가을은 아침 저녁으로 추울 수 있지만 뭐 여전히 뜨끈뜨끈한 더운 그런 계절이 가을입니다. 그죠? 겨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어떤 시장 상승의 기회가, 아직 혹은 뭐 시장 상승의 시간이 좀 더 남아있다, 상승의 목표치가 남아있다,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방 베팅은 아직까지, 그죠? 어떤 고점 확인 이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나스닥, 하여튼 그래서 뭐 나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고, 그죠? 러셀 지수는 움직임이 좀 둔화가 좀 되고 있죠. 이게 언제부터? 이 고금리 부담이 좀, 물론 고금리 부담을 주식시장이 막 대놓고 인식은 하고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 최근에 이렇게 30년물 국제 선물 보고 계신데, 얘가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러셀 지수에 힘이 좀 빠지긴 했었습니다.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약간 좀 미국 주식시장이 좀 가을 느낌이 좀 나는 게 아닌가, 가을 바람이 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뭐 일단은 아직까지는 뭐 금융시장 자체가 뭐 금리나 기대감이니 뭐 이러면서 막 뭐든 긍정적으로 봐서 그런가, 일단 또 여기 어딘가에서 또 단기 바닥을 일단 채권이 만들긴 했습니다. 그죠? 30년물 선물이요. 지난 금요일에 5일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그죠? 그렇다면 일단 단기 바닥은 만들었다 라고 일단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 뭐 어떤 저가 메리트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은 튀어오르고 있긴 있는데, 하여튼 계속 불안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언제 좀 안심을 할 수 있냐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마디 가격 여기를 극복을 해야 뭐 좀 올라간다 어쩐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하는 거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답답한 구간 안에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이거는 답답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있는 혼조한 구간인데, 힘이 없는 구간입니다. 30년물 선물 힘이 없다. 또 어떻게 위기를 또 어떻게 좀 한 고비를 또 넘기는 듯한 그런 모습이긴 한데, 이 마디 가격을 본격적으로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위기의 순간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유로화죠. 뭐 보시다시피 그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가 되긴 했으나 금리나 기대감으로 단기 바닥을 만들고 다시 일단 튀어는 오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로화 강세, 달러화 약세의 구간이 맞긴 맞습니다. 그죠? 여전히 그런 구간이 맞긴 맞는데, 아무튼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긴 합니다. 글쎄요, 이것도 뭐 약간 힘이 빠진 걸로 봐서 뭐 가을의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렇네요. 하여튼 그래서 뭐 유로화까지 가볍게 봤고요.
저렇게 유로화가 강해지면은 또 원자재들이 좀 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구리 가격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고, 뭐 금값도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 모습입니다. 금값은 뭐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그죠? 여기를 넘어가야 본격적으로 다시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여기서 좀 61선을 놓고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니까 이렇게 좀 올라갈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다 본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좀 보자면은 한국 증시 뭐 여전히 강합니다. 여전히 강해요. 그 지난주에 코스닥이 좀 달려서 그런가 오늘은 또 코스피가 살짝 좀 더 앞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선물 440이 중요한 저항이고, 네. 그래서 저항을 앞두고 그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아무튼 이 지금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이거 선물 440 부근에서 지금 이렇게 벌벌벌 기고 있는데 이 사실 좀 긍정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선물 440 어쩌면 넘어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거래일째 지금 여기를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어디가 단기 고점이죠? 여기 7월 15일 화요일 날의 종가 435.35가 어떤 또다시 단기 고점입니다.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선물 440까지는 또 급격하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선물 440이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는 440도 넘어갈 것으로 막 그렇게 넘어가는 걸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긴 합니다. 물론 뭐 가을이란 그런 이야기를 뭐 드렸다시피 약간 움직임이 좀 둔화가 되긴 했죠. 그죠? 예전에는 한 번에 훌쩍 뛰어오르고 조금 쉬고 훌쩍 뛰어오르고 조금 쉬고 그랬는데 조금 뛰어오르고 쉬고 있습니다. 지금 힘이 조금 빠지긴 했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아래쪽으로 갈 생각은 없어요. 이게 확실히 주도주들이 좀 주춤해서 그런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그러니까 코스닥이 요즘에 좀 허리를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하고요. 하여튼 여전히 코스닥 강합니다. 뭐 지금 한국 증시 아래로 간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전반적으로 좀 봤고, 하여튼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물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것 자체는 이제 주식 투자자분들께 긍정적인 소식일 수 있는데, 삼성전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역배열 종목 혹은 힘이 약했던 종목들이 이제 올라간다라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삼성전자를 조금 좀 크게 보자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 지금 몇 년간 삼성전자는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번에 저점이 와장창 낮아졌고, 물론 뭐 저점이 많이 낮아지진 않았습니다만은 어쨌든간 이 움직임이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조금 좀 문제가 좀 생긴 거고, 자칫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눌림시 매수가 맞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크게 보면은 사실 반등시 매도가 더 좀 정석적인 전략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가총액 1등 종목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가 이미 뭐 이렇게 좀 건강이 좀 많이 장기 추세가 좀 많이 훼손이 되어 있다가 이제서야 좀 회복하는 뭐 그런 모습인데, 엄청난 회복을 좀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뭐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가 올라오니 코스피가 단기적으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런 종목들이 움직여봐야, 이렇게 약한 종목들이 움직여봐야 그렇게 좋게 봐주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정배열로 이렇게 올라가는 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또 뭐 방산주, 조선주, 하여튼 기존의 주도주들이 계속해서 잘 나가는 게 사실 지수가 더 강하게 탄력적으로 건전하게 올라가는 데 그게 좀 더 좋은 모습이긴 할 거거든요. 역배열인 종목들이 올라와 봐야 이 역배열이기 때문에 이거를 좋게 봐주기는 조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하여튼 역배열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막 좀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런 모습들이 이제 주도주가 좀 비싸니까 주도주를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주도주가 좀 쉬어가는 때에 뭐 그 와중에 시장 분위기는 좋으니까, 시장 분위기가 워낙 뜨겁고 사람들이 계속 주식 사려고 하니까 그 와중에 어떤 걸 사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제 역배열로 돼 있는 뭐 좀 싼 주식 혹은 지금까지 안 올랐던 주식들을 좀 사보자,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좀 이제 지수가 계속
조금씩 어쨌든 방어가 되면서 올라가거나 뭐 그러면서 뭐 코스닥이 움직이고 좀 그러는 모습이긴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좀 평상시에 좀 소외가 됐던 아무튼 삼성전자라든가 아니면은 뭐 2차전지 같은 에코프로 BM 뭐 이런 친구들이 조금 좀 오늘 움직이긴 했는데 이런 모습들이 뭐 별로 좋아 이걸 건전하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움직임은 조금 더 지속될 거예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기존의 역배열 종목들, 안 좋았던 종목들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은, 이런 역배열 종목들은 뭐가 정석이라고요? 반등시 매도가 정석이긴 합니다. 물론 뭐 여기서 역사적인 바닥이 나와서 추세 전환의 뭐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런 종목을 좋게 봐주기는 사실 정석적인 측면에서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평상시에 그 조금 좀 평상시 주도주들이 치고 올라갈 때 좀 소외가 되던 제약바이오 이런 친구들이 하여튼 계속해서 뭐 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코스닥 이런 친구들이 뭐 움직이고 있다. 참고적으로 이렇게 뭐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한국 증시를 둘러싼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좀 우호적이긴 한데 뭔가 그 예전에 우호적인 면이 조금 많이 좀 사라지긴 했는데 달러 강세에서 달러 약세에서 지금 이제 다시 달러가 좀 강세, 원화 약세가 좀 나타나려고 하고 있죠. 최근의 움직임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이제 한국 증시가 좀 힘 빠질 수 있는 그런 요인일 수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법 환율인데 많이 올라오기도 했네요. 그죠? 환율이 사실 여길 넘어가면은 지금 이 자리를 넘어가면은 좀 탄력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구간인데 이미 뭐 오래전에 이미 오래전에 돌파한 차에서 이미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이 어떤 바닥을 좀 확인을 하긴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눌림시 매수로 일단 좀 전환이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어떤 이런 하락은 일단 끝내고 다시 일단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됐습니다. 물론 원화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위쪽에 저항들이 굉장히 무거워졌기 때문에 다시 예전과 같은 막 엄청난 고환율 막 1480원 막 1500원 이런 거를 지금 당장 생각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원화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원화 약세 진행을 좀 이제 이런 걸 좀 염두를 좀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중요한 자리를 지난주에 이미 돌파한 척하고 많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증시를 뒷받침하던 좋은 요인들이 조금 좀 이제 약해지긴 했다라는 거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다 드린 것 같고요. 하여튼 아직까지 뭐 전반적으로 세계 증시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중국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잘 올라가고 있고, 그죠? 굉장히 강한 모습이죠. 굉장히 강하게 잘 올라가고 있고, 상승 목표치 여기까지라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이 음봉의 시가까지 볼 수 있다라 말씀드렸고, 일본 증시는 오늘 휴장이었던 것 같던데, 그죠? 일본은 아마 오늘 휴장이었을 거고요. 예. 뭐 유럽 증시는 뭐 상승 탄력이 좀 둔화가 돼서 그렇죠. 어쨌든 슬금슬금 요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 다만 좀 가을이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